중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11월 29일 서울 강서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압 천호 공갈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현막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은공의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1위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승수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박유민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9조 규칙 12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먼저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말하세요. 제 이름은 최현막입니다. 제 생년월일은 1992년 9월 9일입니다. 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 엠벨리 2단지에 삽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8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방화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이 피해자 김소심을 불러세운 다음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오빠가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XS 스마트폰 한 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네.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죠?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소심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은 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직접 목격한 김소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진범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찰관 강포천과 피고인의 친구인 차 배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강포천 증인과 차백도 증인에게 어떤 사항을 물으려고 하시나요? 강포천 증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상황에 대해 묻고 차배포 증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 무렵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셨나요? 김소심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강포천 증인과 차배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 강포청, 차배포 씨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강포청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강포청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김소심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강포청 증인, 차회포 증인의 순서로 신문하겠습니다. 김소심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강포청, 차회포 증인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만 13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네, 사장님. 증인이 2018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방화동에 있는 대박학원역 골목길에서 스마트폰을 빼앗긴 일이 있죠? 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화동에 있는 대박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던 길에 학원 골목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쪽으로 갔더니 아저씨가 너처럼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애를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핸드폰만 곱게 주면 돌려보내주겠다라면서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한테 바로 건네줬어요. 증인이 스마트폰을 건네주자 범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잘 들어서 곱게 보내주지만 이 일을 부모님이나 경찰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했어요. 증인이 빼앗긴 스마트폰은 어떤 것인가요? 아빠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신 100만 원짜리 아이폰 10S요. 증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긴 사실을 알렸나요? 아니요. 처음엔 너무 겁이 나서 알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고 비싼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부모님께 야단도 맞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거짓말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 8월 30일에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2018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방화동에 있는 대박학원역 골목길에서 증인으로부터 아이폰 10S를 빼앗은 범인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네. 그 범인이 누구죠?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증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죠? 스마트폰을 빼앗기고 너무 불안해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7월 초에 엄마랑 청소년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주 동안 약도 먹었어요. 이상입니다. 의뢰인은 반대 신문해 주시오. 네. 증인은 2018년 9월 1일 강서경찰서에서 범인의 모습을 설명한 적이 있죠? 네.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20대 초반의 남자로 인상이 정말 험악했고 스포츠용 머리 안경 썼다고 말했죠. 증인은 범인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신 건가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봐요. 범인은 어둠 똑바로 못 봤는데 20대 초반에 얼굴이 험악했고 스포츠용 머리 안경 썼다는 건 기억나요. 범인이 썼던 안경의 종류와 형태를 기억하시나요? 범인이 안경 썼다는 건 기억나는데 어떤 안경 썼는지 기억나요. 증인이 범인의 모습을 설명할 때 범인의 키가 매우 크다고 말한 적이 있죠? 네. 증인 보시다시피 피고인의 키는 162cm로서 어린 남자들 중에서 키가 작은 편입니다. 증인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는 범인이 큰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증인이 경찰서에서 범인의 모습을 설명할 때 경찰관이 증인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네. 경찰관한테 범인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경찰관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 속의 남자가 범인인지 잘 몰랐죠. 증인은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죠.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을 바로 알아본 건가요? 그건 아닌데 범인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처음엔 몰랐는데 경찰관이 사진을 다시 한
한번 보라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그 사진 속의 남자가 피고인이었나요? 네, 경찰관이 그 다음 날에도 증인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경찰관이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을 해서 아버지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사진을 봤죠. 증인은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 맞다고 했어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요. 증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피고인은 사진으로만 봤고 직접 본 건 오늘 처음이죠. 혹시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가요? 술 냄새는 별로 안 났던 걸로.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네. 증인은 조금 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죠? 네. 피고인의 목소리가 증인이 기억하는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하나요? 피고인의 목소리랑 범인의 목소리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네. 증인은 조금 전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한다고 하셨죠? 네. 어떤 점에서 같은가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범인의 목소리가 가는 편이었는데 피고인의 목소리도 가는 편이어서 범인의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판사님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이상으로 김소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포청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증인은 2018년 9월 1일 강서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수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지요? 예.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수심에게 범인의 모습을 듣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체포했던 피고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방화동 대박학원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가르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심이 설명하는 범인의 인상과 피고인의 인상이 매우 흡사한 것 같아서 혹시나 생각했더니 김수심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김수심이 이 사람이 범인 맞지 물어봤습니다. 증인이 보여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피고인이 3년 전에 체포되었을 때 지금 상반신 사진이 있습니다. 김소심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김수심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더니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소심이 사진 속의 피고인이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한 번도 못 알아봤는데 다시 자세히 사진을 보라고 하자 그때 범인인지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증인은 그 다음 날에도 김소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죠. 제가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해서 경찰서에 데려온 다음 피고인의 전신사진을 찍어서 김수심에게 보여줬습니다. 증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다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전날에 김수심에게 보여준 사진이 3년 전에 찍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범인이면 확실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소심이 사진을 다시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사진을 다시 보더니 범인이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김소심에게 2번에 걸쳐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줄 때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었나요?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줬습니다. 김소심과 피고인을 직접 대면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수심이 무척 어렵고 피고인과 만나는 것은 무척 두려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아이폰 XS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나요? 아니요, 피고인의 뭔가 집을 수색해봤지만 아이폰 10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건 범행 후 처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다시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2018년 9월 2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했다고 하셨죠? 네. 피고인이 체포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그런 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죠? 재판장님, 위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포청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차배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무슨 사이인가요? 증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증인은 2018년 7월 1일 저녁에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죠? 네, 그날은 제 생일이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방화동에 있는 배불러 삼겹살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피고인과 헤어진 시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9시 30분 기준으로 밝힙니다. 피고인이 증인과 헤어져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벌써 2달 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증인과 헤어질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나요? 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아마 말할 때 입에서도 있는 술 냄새가 나서 이상입니다.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2018년 7월 1일 저녁 식사 자리에 증인과 피고인 이외에 누가 더 있었나요? 제 친구인 신의규와 엄주당이 함께 있었어요. 피고인이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마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소주 2병 이상 마셨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그날 안경을 쓰고 있었나요? 피고인이 시력이 좋아서 안경을 잘 쓰지는 않는데 가끔 멋을 내기 위해서 못 쓰는 안경을 쓰곤 했습니다. 그날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식사 장소인 삼겹살집과 대박학원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 삼겹살집은 개화선역 앞에 있고 대박학원은 그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방화역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대박학원까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오후 30분경 삼겹살집을 나와서 대박학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다면 오후 10시 10분경에는 이 사건 불명 현장인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겠죠?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차배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 김수심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 김소신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나요?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정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피고인은 2018년 7월 1일 오후 10시 10분경 서울 방화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김소심으로부터 아이폰 테렉스 식당 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각에 대박학원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어디 있었나요? 삼겹살집에서 나와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갔었어요. 삼겹살집에서 볼 때 대박학원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과 상의해봤지만 제가 그날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초등학생들이 상대로 경찰에 현금을 갈취한 이유로 소녀보호처분을 받은 일이 있죠. 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중학생의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죠. 네.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모두 대박학원 주변이었죠. 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아니요. 저는 피해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안경을 쓰지 않았죠? 제가 가끔 멋을 내기 위해서 도서관 안경을 쓰기도 하지만 제가 그날은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초등학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한 번을 가르치한 적이 있지만 그 후 잠시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 피고인은 지금 어떤 심정인가요? 너무나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김소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김소심이 만 13세의 중학생이긴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에 따라 정연하게 진술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김소심이 이 사건을 당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부모님께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이는 김소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김소심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김소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 김소심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소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욱이 김소심은 스스로 범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강포청으로부터 사건 사진 한 장을 받은 다음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김소심이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때로부터 무려 2개월이나 경과한 때입니다. 김소심은 경찰에서 범인의 키가 어른 중에서 큰 편이라 진술했지만 피고인의 키는 162cm로서 어른 중에 매우 작은 편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김소심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김소심이 이 사건 진범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은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김소심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한 후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강서지방법원 2018 고압 1000 피고인 체험학에 대한 공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준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강서지방법원 2018 고압 1000 피고인 체험학에 대한 공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인 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만나게 하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보여주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그 용의자나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의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강포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받고 처음에는 사진 속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강포청의 말을 듣고서야 사진 속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강포청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전신사진 한 장만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강포청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진 속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사진 속의 피고인은 안경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진 속의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중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인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사진 속의 인물인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키가 어른 남자 중 큰 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키는 162cm로서 어른 남자 중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말할 때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증인 김소심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6. 달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7. 결국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